오늘 이제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윤석열이 평소에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자신의 배우자가 저렇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도 열흘 정도 했는데 자 그래서 내가 민다 이런 거보다는 두 사람 다 공이 오늘 특검에서 부르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 동정 여론을 일단 만들면서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 저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구리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응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아산병원 안에서 며칠 동안 난리 난 거 아시죠? 들었습니까? 일단 의료진들이 저 사람이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 입원이냐 아니냐 이것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왜 이 사람을 계속 입원을 시켜야 하느냐라는 걸로 바깥에 계속 취재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도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더 입원하고 싶었겠죠.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 전제하겠습니다. 의료적 행위로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집에서 그러면 치료를 받아라. 이런 가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계속 장기화했다가는 아산병원이 갖고 있는 평판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의료진까지 또는 의료 종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추론할 만큼 저 문제는 빅 이슈가 아산병원 내부에서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좀 재밌는 게요. 윤석열 측에서는 출입 방식 협의 안 해도 내일 나갈게.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말씀 수구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정당한 소환에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접두사를 붙였어요. 정당한 소환에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위에 김건희 있었다는 말인데 윤석열은 수구리는데 김건희는 정당한 소환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면서 좀 뻗대는 듯한 선을 끊는 이건 또 뭡니까?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개 제목으로 수사받고 온 연일 그 의혹들이 터지고 뭐 평택에 뭐 그런 사건들까지 지금 나날이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검에 정당한이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특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르면 와야지. 대통령 했던 사람도 어쨌든 뭐 수구리 가지고 뭐 방식 협의 안 돼도 나가겠다는데 그 여사 출신이 뭐 대통령 그 했던 보면 더 위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깨뱅으로 했다 뭐 진짜 위중하지 않다 온 소문들이 이제 다 도는데 나오면서도 퇴원하면서도 이렇게 정말로 납득하지 못할 만한 말로 자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울증 치료 받았어요. 근데 휠체어 타고 나옵니까? 보통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뭐 외과적 외과적인 뭐가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처럼 그때 지팡이 짚었잖아요. 아니 요즘 우울증은 무릎이나 다리에 옵니까?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암살을 당해서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언론하고 국민의힘 그 다음에 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에서 막 꾀병 막 뭐 왜 아프지도 않은데 왜 헬기 탔냐 지금 뭐 아픈 게 많냐 하도 난리를 쳐서요. 서울대병원에서는요 민감 정보잖아요. 사실은 이 그렇죠. 치료를 받는 게 민감 정보인데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주치의가. 그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요 지금 국민적 의혹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정말 우울증이 맞는지 서울 아산병 저는요 이 언론도 그렇고요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정말 목숨이 위험한 타격을 받아도 민감 정보까지 다 브리핑하게 해놓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공인이 아닌가요? 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V2라고 불릴 만큼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었나요? 네. 자 그래서 아내 봐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의심을 할 거예요. 아내 봐주는 사람 있습니까? 자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면 부축받거나 또는 걸어가면 되는데 왜 휠체어를 타냐고요. 몸무게가 안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안 빠졌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 내부에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 휠체어 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본인의 배우자인 윤석열은 마스크를 쓰고 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어떤 메시지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유치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니 쇼죠 쇼. 쇼를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차라리 유치한 쇼. 그러니까 쇼를 해도 너무하다. 그러면 차라리 안 보이게 떠나든지 거기에 이걸 결국 이제 나오는 걸 보여주고 마스크 쓰고 마치 부부간에 무슨 정말로 3호곡 4부곡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이 장면이 무슨 쇼가 이런 진짜 저질 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오늘 거예요. 오후에 그 포토가 하나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더 팩트입니까? 네, 더 거기서 팩트에서 나왔어요. 네. 저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집으로 가놓고 그 사진이 맞으면요. 저 사진. 저 사진이죠. 네. 저게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빨간 휠체어 거 타고 나온 그 중우울증의 중환자, 예? 마스크 쓰고 나왔던 그 양반이 한두 시간 후에 저런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거지. 저는 그냥 휴양 가가지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좀 뭐 먹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코타키나발루나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저렇게 여유 있고 할 수 있는 한두 시간 만에 극 대비되는 아니, 그러니까- 장면이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집에는 커튼도 없습니까? 커튼 치고 저는 포즈를 하든지 보란 듯이 참 국민들 오늘 하루 쪽 돋구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손바닥에 왕자 새겨 가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로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얼결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수를 대보면 되더라라는 환상 속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정말 다 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전두환이가 뭐 골목 성명 발표하고 자기 고향 떠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장면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그렇고 헌정사에서 얼마나 많은 장면을 봤습니까? 그런데 저러고 있다는 거. 병원에서 둘 다 마스크 쓰고 뭐 휠체어 밀고 어쩌고저쩌고 그 일부러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거잖아요. 네, 지금 저 거기에- 사진은요. 저 사진 말고 아까 병원 사진, 아산병원 사진 그거는 그렇잖아요. 연출한 거죠. 그건 자기들이 풀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저 사진은요. 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라고 주장했던 김건희 씨가 오늘 퇴원을 해서 서초동 자택에서 과일을 먹으며 휴식을 맞죠?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이제 더 팩트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저 사진이 오늘 사진 맞죠, 그죠? 네. 제가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서울 아산병원을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씨가 탄 휠체어를 밀면서 미리 대기했던 차량까지 곁을 지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휠체어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상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퇴원을 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외과적으로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 뭐 고관절에 문제가 있든지 다리가 뭐 부러졌든지 움직이지 못 그런 분들도 휠체어를 사용하고요.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섭취를 못하고 뭔가 몸에 기력이 없을 때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자 지금 외과적으로 다리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기력이 없어서 저렇게 휠체어를 사용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필수적으로 수액을 맞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 거잖아요. 수액을 보통 잘 보세요. 저 과일 먹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화적으로 문제가 없고 수액을 맞지 않았다는 것은 휠체어를 안 타도 거동을 할 정도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 체력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진을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3자를 그렸다는 거예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사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 이것도 표현을 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다 이해하시죠? 못해요. 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어, 몸무게가 3자다. 3자로 내려갔을 정도로 허약하다라고 40 몇 킬로가 아니라 30 몇 예. 킬로다. 네. 그럴 수가 있나라고 저렇게 안 하니까 보이는데요, 전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게 3자의 모습입니까? 지금 집에서. 그래서 누가 아니 5자 유지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여서 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빠져서 출석도 못하고 수사도 못 받고 도저히 병 때문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감방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을 계속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저 모습을 보라고요. 어떻게 네. 저게 삼자며 어떻게 해서 휠체어를 타야 되며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 어쨌든 김건희 씨는 남편과 함께 정당한 소환이 있으면 나가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당한 소환이 뭔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시끄러울 예정이고요. 노 변호사님 긴급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우울증 걸린 분들은 저렇게 여유롭게 과일을 먹습니까? 우울증하고 과일은 상관없는데 아까 모습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탄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우리 대추 방울토마토를 드시기 바랍니다. 산산순백과 함께. 정신 못 차렸어. 그러면서 택도 없는 기술을 부리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제 경호처하고 경찰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비아폰 통화 기록을 불법 반출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루빨리 윤석열 재구속 시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자, 지금 근데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이런저런 법기술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 와중에 김건희 씨가 곧 퇴원한다는 보도가 있더만요. 네, SBS 보도에 따르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퇴원 뭐 몇 주 걸릴 거라고 하더니 바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대응합니다. 네. 버티라고 하고 검찰이 나으라고 하는데 뭐 지하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근데 김건희 씨가 보안이 특검이 입원했다고 안 봐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변호인 만나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윤석열 측 변호인이 아니라 별도로 자기 변호인을 구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 씨 한번 가볼까요? 네, 그 김건희 씨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네. 16일 입원을 했는데 이르면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회복이 안 돼서 당장 조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상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퇴원을 한 거는 그래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 근데 이제 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예? 건강이 어느 정도 고려가 돼요? 아, 당연히 뭐 배려는 해야죠. 네. 뭐 이게 뭐 아파서 막 그러고 계신데 막 계속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는 인권 침해죠. 근데 네. 일단 좀 아픈지가 좀 명확하게 좀 지금 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어제 SBS 보도에서는 조사받을 정도로 충분히 회복이 됐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MBN 네, 보도에서는 맞아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된 건 아니다. 네. 뭐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결국 뭐 나가기 싫다. 뭐 그 소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 누가 싶습니다. 판단해요? 이 사람은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나는 진짜 지금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사의 뭐 소견이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누가 거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검찰청 뭐 더구나 특검인데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기 싫고 뭐 예. 안 아픈데도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로는 안 되고 네. 전문의의 뭐 진단서와 소견서가 좀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뭐 제출이 되어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기업 회장님들이 그 휠체어 타고 많이 오시잖아요. 소환 조사를 할 때. 네. 근데 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누워서 오신 분도 옛날에 있었어요. 계셨죠. 네, 예. 그래 그 정말 누워서 여기까지 이불을 덮고 실제로 근데 그분은 정말 지병이 있는 분이었고, 예, 예. 근데 저녁까지 조사를 다 받았더라고요. 휠체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실려왔든 네, 그 다 조사를 그냥 하더라고요. 사안이 중대하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를 보면 회복이 안 돼 있어서 회복이 되면 조사를 받겠다는 식의 지금 메시지 아닙니까? 네. 뭐 그 회복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본인이 대통령 배우자였던 상황에서 인식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공분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손도 안 댔습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안 했어요. 다 덮어놨던 16개 혐의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뭐 건강을 봐가면서 할 사안은 아니다. 의식이었거나 네. 아예 그냥 뭐 이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의 중상을 입지 않는 이상은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더 이상은 뭐 손석의 정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놔두면 이거 뭐 한 달 두 달 가는데 특검이 뭐 시간이 많습니까? 170일이면 금방 후딱 가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수사에 협조 안 하고 하면 할수록 물론 지금은 뭐 당과 무관하다고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불리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불리하게 여론이 좀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 특별히 뭐 더 대답을 바라진 않을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인권 침해예요. 알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갑자기 특검을 제발로 찾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검이 여러 개 돌아가니까 정신을 예.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예. 앞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소환 이야기를 한 것은 내란 내란 특검. 특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아마 김건희 씨를 소환할 것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최혜병 특검 특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등장한 거는 최혜병 특검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특검 사무실에 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갔다는 거예요. 네. 제발로 찾아갔다. 이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면담의 핵심 그 내용은 뭐였냐면, 면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본인의 요구 사항은 뭐였냐면,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항명으로 네.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지금 2심까지 갔어요. 1심 무죄가 났고. 근데 이거를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공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항소 취소를 해버리자, 무죄 확정을 그냥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특검 네. 제가 이제 뭐 이쪽으로 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특검 사무실에 핵심 피의자가 네. 가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조사하러 나오세요 하면 조사 가서 받으면 되는데 면담을 요청해서 저 이건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규원. 예. 제가 너무 많이 많이 하세요. 예. 아, 왜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유, 저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예? 이게 심지어 뭐 압수수색하고 나면은 특히 약간 정치권에 계신 분들 예전에 보면은 갑자기 다음 찾아와요? 날 찾아와서 조사해 달라 그러고 조사 준비가 안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 그랬잖아요. 아, 막 날 그분을 조사해.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가끔 계시긴 한데 예.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이명환 특검은 저희 당이 추천하신 분이긴 한데 초기 행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명환 특검께서 맨 첫 번에 하신 행보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임성근 사단장이 뭐 잘한 건 별로 없어 보이는 분 같기는 한데 이분이 네. 보시기에는 좀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 저쪽 편을 드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좀 뭔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경거망동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적어서 내시면 잘 읽어봅니다. 아, 그래요. 읽긴 다 읽습니까? 그 의견서 진술서. 최근에 그 대법원 그거 보니까 네. 뭐 아니 저는 다 읽었습니다. 예. 네. 네. 여튼 그래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은 불발이 됐고요. 네. 당연히 뭐 불발될 것 같긴 네, 한데. 그리고 우리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관련자들이니까 우리가 수사가 개시되면 네. 그때 출석 요구를 할 거니까 지금 접촉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수사나 잘 받으시면 되겠죠 뭐. 네, 근데 세계 특검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란 특검이 속도를 빨리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차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래서 다른 특검한테 이제 기회를 내주는 그런 형식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옛날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재판을 받는데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재판도 한꺼번에 막 기소가 되니까 재판장이 다음 재판 언제 가능하세요? 이미 구속 피고인인데 언제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다음에 스케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도 법정에서? 네. 왜냐면 내가 다음 주에 가능해요라고 했는데 다른 재판이랑 겹쳐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피고인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는 것도 빠르게 조사하고 신병 확보를 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이 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교통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이명환 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저희가 추천한 정당으로서 좀 책임감의 발로로 한 말씀 더 올리면은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검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기록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뭐 공소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항소를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해소할 것인지는 수사의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충정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게 꼭 말입니다. 뭐라도 아니 누가 추천을 해줘야죠.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와. 오는데. 전화가 명함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아, 그 너무 잘하실 최병 것 같아요. 특검 쪽에서. 이제 모르는 전화 받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랬는데 이상한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조금 더 붙이면 전 예. 사단장이 이 특검의 그 큰 줄기가 최병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누가 들어가게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들도 조사가 돼야겠지만 큰 축은 구명로비입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그러니까 사단장으로서 물에 들어갔다 안 했다 지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는 따로 떼서 하는 건데 본인이 구명에 준하는 행동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뒤에 배경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와중에 생겨난 피해자가 박정훈 대령이고 또 뭐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말씀한 대로 최병 특검이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그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항소를 취소하는 것부터 정치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최병 특검 자체가 공정성이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그 네. 조국혁 신당에 추천하신 그 특검께서 예. 이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새 특검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아마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계속 새 특검에서 다 부를 거 아니에요, 불러갈 그죠? 거예요, 예. 뭐 조사 차원에서든 하여튼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할 거예요. 계속 수시로 뭐 불러야 되니까. 집에 있는 것도 이게 뭐 힘들어요. 쉽지 않으니까. 맨날 지하 주차장 타령할 텐데 계속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그 구속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이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의 아니, 그 제도의 원래 취지는 절차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형사 절차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절차 촉진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